지금 제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되면 2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요 네. 2000년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거주도 하셨었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 9월 달에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도 5월 지나고 나서 제품 가격이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5월 지나고서 제품 가격이 조금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수기나 이런 비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기 있죠. 이것도 역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변수가 또. 이 변수가 미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중국의 경기가 줄어들고 있고요.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고 있으면서 중국의 그 생산성들이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면서 공장들이 정상 가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볼 때 이 업종도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호전적으로 나오면은 네. 저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또 하나가 또 있죠. 뭐냐면 많이 저평가예요. 네.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5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는 사실 저점 매수에도 충분한 구간이지만은 아직은 미중 무역 분쟁이 그 영향을 봐줘야 되니까 일단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되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 한 번으로 접근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석유화학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강한 업종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강하죠. 뭐 지금은 원래 제약바이오가 고평가 구간 논란들이 항상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 주가는 미래 가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바이오가 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꿈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주가를 굉장히 높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정말 꿈을 먹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다 생각이 그렇죠. 해보게 돼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 네. 그렇죠. 수소차도 사실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재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요즘처럼 산업재 섹터들 그리고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이런 쪽에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수소차 얘기하신 대로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오늘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JP모건 컨퍼런스 그럼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초청 업체 어딘지 그리고 여기서 수출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기대감이 모아지는지 뭐 그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전 세계에서는 5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 섹터가 있고 단순히 부스 섹터가 있고 이런데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분직의 그 메인 섹터나 지역별 섹터의 그 섹터를 참가를 하는 네. 이러한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부스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보면은 주로 보면은 메인 섹터나 그다음에 1:1 상담 이렇게 아시아 존 섹터에 있는 회사들의 큰 그 실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보면은 메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메인 섹터에 이거 너무나 알려진 회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존 섹터가 있습니다. 아시아 존 섹터에 초청돼서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스만 가지고서 오는 사람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 좀 다른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인보사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업 소개하고 그다음에 아마 기술 수출 얘기가 당도할 것 같고요.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충분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대사질환이나 명화 항암제, 워낙 LG화학도 LG생명과학을 합병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노톡스의 글로벌 임상,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아마 이거 그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로메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뇨병 치료제, 한미약품도 지난번에도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차세대 그 항암제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개 업체를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3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어떻고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어떤데 당신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거든요. 작년 이전에도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업체 중에서 대박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어디냐면은 일단 한미약품이 2015년도네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계약 수출 대박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17년도입니다. 신라젠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해서 그 다음에 기술 우수성이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도 작년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그 초청을 받아서 작년에 기술 우수성이 나오고 올해 연이어서 2번 연속 계약을 따냈고요. 또 하나는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유대나필의 그 가치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강한 업종, 약한 업종, 강한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을 보면은 강한 흐름 보여주다가 또 하락 반전에 있는 종목들도 좀 꽤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전략 세워주시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수소차도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마 바이오는 이번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일단 보유를 하면서 그 전략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다음에 1대1 상담 참가 업체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프레젠테이션과는 또 차별화가 됩니까? 요거는 프레젠테이션은 직접 자기네들이 그 기업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세계 유수의 굴제 그 제약 메이커들 있죠. 메이커들하고 1대1 미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객을 선별을 해가지고서 좋은 고객을 선택을 했다는 건데 부강약품도 그렇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렇고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파입신이라든지 제일약품, 올릭스, 신풍제약, 나이백 이런 회사들이 상담까지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 업체들 중에서 무언가는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치들이 있는 업종이니까 이게 26개 회사들이 이번에 참가한 26개 회사들은 아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아마 이 부분대에서는 충분히 블록버스터를 그 예상하는 대량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권 세션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는 업체들 1대1 상담, 개별 미팅 업체들까지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와우넷의 박영호 파트너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투자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지 시간 7일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을 국내 언론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현지 해외 업체에 위탁해온 판매를 직접 판매로 전환하고 에이즈 치료제 등 합성 의약품 사업을 강화해 1,4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제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총액 27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글로벌 직판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개발 생산부터 직접 유통 판매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직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격 경쟁력 그리고 환자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선진국 시장에서 직판 체제를 갖추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 직판의 첫 번째 주자는 올 하반기 유럽 판매 허가 승인이 예상되는 자가 면역 질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 이달부터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들과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7월부터는 직판에 들어가고 이를 위한 해외 영업 인력도 수백 명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은 이렇게 셀트리온이 2020년까지 자체 판매망을 갖춘 완전한 바이오 회사가 되면 미련 없이 은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회장은 은퇴한 이후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길 계획이라며 아들에게는 이사회 의장직을 주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지난해 첫 합성 의약품인 에이즈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판매 허가를 받고 국제조달기관으로부터 합성 의약품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자로 선정된 만큼 합성 의약품 수출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성 스몰 몰레큘 쪽에 이 시장이 사양 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 시장 역시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가격 경쟁력 있게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히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밖에 셀트리온은 해외 진출로 늘어나는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12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을 새로 짓고 원가가 싼 해외 국가에 24만 리터 규모의 4공장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 2019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10년 전만 해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의 혁신 기술 전시장으로 여겨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기업들의 부상이 예고됩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올해 CES 최대 화두는 AI, 스마트홈, 5G 통신,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로보틱스 등이 꼽힙니다.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요체로 꼽히는 신산업, 신기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CES의 주요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번 CES의 최대 수혜주로는 우선 5G 관련 기업들이 거론됩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 버라이즌 CEO 등 키노트 연사들이 5G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CES에 참가하는 SK텔레콤을 비롯해 5G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기지국 안테나를 생산하는 KMW와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다산네트웍스 등이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CES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이미 가전의 꽃으로 불리는 TV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을 제치고 독주하고 있는 두 기업은 AK 화질의 TV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불황 우려와 함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CES를 통해 반등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초 폴더블 폰도 공개되는 만큼 SKC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 등의 주가 상승도 점쳐집니다. 비록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요리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만 SK 관계사들이 꾸리는 공동 부스 안에 폴더블 폰의 핵심 소재인 투명 PI 필름 등이 전시돼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전망입니다. CES에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와 감정 반응 차량 제어 시스템을 최초로 공개하며 현대모비스는 허공에 그린 운전자의 손짓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VR과 AR 등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필두로 한 국내 엔터사의 활약도 기대를 모읍니다. SM은 자사 노래방 플랫폼과 SK텔레콤의 가상현실 플랫폼이 결합된 소셜 VR 에브리싱을 공개합니다. VR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로 들어가 다른 참여자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로 매년 CES에 참가해 첨단 기술을 파악하는 엔터사는 SM이 유일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사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계열사와 본부 간 시너지 일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금융과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3년 내 순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한다는 포부도 내비쳤는데요.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업계 최장수 CEO로 일해온 유상호 사장의 경영 바통을 이어받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취임 첫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층 더 매진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지입니다. 항상 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이 난관 또한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업하는 일선에서 실질적인 위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배양시켜서 프론트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시키겠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기업들의 이익 감소 등 대내외 환경이 비우호적인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기존 IB와 자기자본 운용 부문에 집중한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쓴다는 방침. 이미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 금융 추진 조직을 신설한 만큼 과제 해결은 물론 디지털 금융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정일문 사장은 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홀세일, 장외 파생 상품 시장 등 신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더 나아가 3년 내 순이익 1조 원 클럽 가입에 도전한다는 포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조 돌파, 3년 내 순이익 1조 달성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회사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5가지 경영 전략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IB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파트에서 보다 좀 분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개인 대출 활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선 최대한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업 등 새로운 인가 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돌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한국경제TV는 젊은 스타트업 CEO들의 꿈과 열정을 취재하는 도전이 혁신이다 시리즈를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SNS의 일기를 결합시킨 콘텐츠 플랫폼 세 줄 일기를 만든 윌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와 광고로 도배된 기존의 SNS의 피난처로 떠오르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정재훈 기자가 세 줄 일기를 만든 배준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배준호 윌림 대표 부부는 삶의 가치를 찾아 동시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곧바로 떠난 세계 여행 동안 짧은 후기를 적자는 게 일기 플랫폼 세 줄 일기의 출발이 됐습니다. 일기장에 적는 글은 단 3줄. 남에게 보여줄지 말지 정할 수 있고 광고도 없어서 SNS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처음부터가 이제 실명 기반의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 했던 서비스다 보니까 실명 기반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일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들은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일기라는 속성을 통해서 익명으로 서로 자신의 고민이나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일기에 익숙한 중장년층이 이용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가입자는 10에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에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연애, 이별, 진로 얘기를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퍼졌고 채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가입자 40만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매 계절마다
봄 친구, 여름 친구, 가을 친구, 겨울 친구 해서 이제 꾸준히 고객들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엔 있을까? 고객분들도 광고 아닌 다른 서비스에 대한 것들로 좀 새줄기가 잘 컸으면 좋겠다는 니즈를 많이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저희가 PDF 다운로드, 그다음에 폰트 변경, 그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 4가지를 묶어서 고객분들이 우리 새줄기에 대한 팬심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멤버십으로 해달라기보다는 멤버십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10월 1일 날 월 멤버십 새줄기 프렌즈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한 550명 정도. 배 대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담는 기업용 새줄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단체의 고민들을 정량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새줄기는 그 다른 어떤 컨텐츠 플랫폼이 갖고 있지 않는 저희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기라는 데이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진심, 그 다음에 감성이 담긴 그 글을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줄기는 좋은 이야기만 넘쳐나는 SNS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담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종목 알파고 탑5입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5가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거래량이 높고 오로 가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1위 한미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수급도 받쳐지고 있고요. 향후 수급에 대한 전망도 만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자릿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 동아지질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 지속 형태로 꼽히고 있고요. 전량 보유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폭 7%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2차 전지주 오늘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종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방 확인 형태로 꼽히고 있고요. 향후 수급에 대한 전망 만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송원산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형태로 꼽히고 있는데요. 3분의 1은 계속 매도하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5위 SKC코오롱 역시 수급 받쳐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형태로 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예상되는 수익도 50% 넘는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 알파고 탑5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승부주 타이밍, 승부주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송재호 고수 전화 연결로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승부주 오늘 2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 자, 승부주로 선정된 이유,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주시죠. 네, 파라다이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1월부터 파라다이시티 드로맥이 이제 사상 최대가 이어지면서 전체 드로맥이 5천억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도 전년 대비 15% 성장을 보였는데요. 2월까지 연초 프로모션 행사를 볼 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일본이 드로맥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2월 그 파치코 신규제 영향으로 인해 일본 내 도박 수요가 이제 한국 카지노에 흡수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카지노 허용 법안에 따라서 일본 카지노 시장 진출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라다이시티 지분 45%를 보유한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가 내년 중반쯤에 IR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파라다이스 시티가 실적만 터내준다면 운영 경험을 통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인 이제 파치코 사업 부진은 이제 당연한 상황에서 카지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볼 세 번째 수사 포인트는 지난 11월 말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 하늘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이 2020년까지 대형 공항만 53개가 확대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연간 1억 명을 소화하는 이제 베이징 신공항이 개항하는데요. 인천과 2시간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다이시티가 엔터 레저 시절을 확충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본격 매출 인식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온 만큼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추세하단 18,500원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라다이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M텍이네요. 분석 들어보죠. 네, 최근 주위에서 기존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관련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M텍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작년부터 KTNG 닐이라는 전자담배를 단독 납품하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닐이 이제 전국 편의점으로 유통망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자담배 매출이 분기마다 100%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신제품이 서울 지역 편의점 출시로 올해 1월까지 전국 유통망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가파른 매출 상승과 또 수익성 개선 효과가 추가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TNG가 올해 3분기 중에 아시아권 또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성과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이 2017년에 2.6%에서 작년 12%, 올해는 한 15%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KTNG 닐의 가파른 시장 침투로 볼 때 아마 이제 전자담배 시장에서 이제 2017년 22%에서 2020년에는 약 40%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M텍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에 이제 삼성 갤럭시 S10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피커를 납품하고 있는 EM텍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M텍의 목표가는 25,500원, 또 선절가는 추세하단 15,500원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부주 타이밍 두 종목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EM텍이었고요. 주식창 송재호 고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오증시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거 즐겨 먹으면 식단 걸릴 수 있대. 뭐? 그래서 라이나가 가까이 있습니다. 라이나 플러스 암보험은 일반 암은 1억 원, 7대 고해감은 특약으로 1억 5천만 원, 유방암, 전립선 암은 2천만 원, 소외감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 계약 후 91일째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소외감은 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장해 드립니다. 최초 1회에 하나며 가입 후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에도 50%를 보장해 드리고 암이 재발 전이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암 진단 후 고해감 진단 시에는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 추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이며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합니다.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년 만기 해지 시점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최초 계약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기준 특약 포함한 총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 42,000원, 여자 46,250원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0세 남자 주계약 39,50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되는 시점인 50세에는 87,500원으로 7대 고해감 치료 특약 2,500원인 보험료는 5,50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 의해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서울을 지키는 나, 내 이름은 서울맨. 그럼 난 뭘 하냐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거나 뭐야
첫동이가 뭐야? 요즘도 야근이 잦잖아.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벨버스. 여성분도 귀갓길에 안전하게 오셨어. 아니 서울시가 다 하면 저는 대체 뭘 합니까? 똑똑한 경제 뉴스만 골라볼 순 없을까?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모바일 구독 어디서 할까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로 화면이 내려 언론사 채널로 들어갑니다. 언론사 채널 중에 한국경제 TV를 찾아 클릭. 이제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성공 투자를 위한 추가 꿀팁. 외부로 만나는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뉴스 스탠드에 마이 뉴스를 클릭한 후 언론사 구독 화면에서 한국경제 TV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경 완료 버튼까지 누르면 끝! 앞으로 메인 화면에서 한국경제 TV 뉴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 습관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수시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 혈관, 호흡기 등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아이들과 노인, 환자 등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꼭 착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수도, 보일러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에는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의 어류는 월동장 등으로 미리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겨울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야후 스탁론. 야후 스탁론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후 스탁론.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약 3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면서 1월 효과 또한 물 건너 갔구나 했는데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지만 분위기가 좋아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 통해 함께 해드리도록 하죠. 3335 오후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약주입니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공약주 SKC와 GS건설, 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KC와 GS건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마트에 대해서는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는 박진희 부장님만이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두 분께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데 이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KC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견조하다, 화학업종 반등 국면이다,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좀 화학주들 하락에 조금 도매금으로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롱인더와 SKC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화학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고가 원재료 부분들이 좀 투입되면서 실적에서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만회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합작한 이제 피오 플랜트 부분을 일단 올해 좀 건설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코롱인더라든지 SKC 같은 경우 지금 폴더폰 관련 필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조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덜 올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6%대 상승해 있는 모습이라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가격적인 흐름이 움직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K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에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흔들릴 때 한 36,500원 기준으로 해서 저점 매수에 한번 나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은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기 모멘텀 보시면서 약 한 41,000원 부근, 이 부분까지 1차적인 좀 목표 설정하시고 조정 받을 때 한 36,000원대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1,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SKC였습니다. 자, GS건설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에도 매기가 좀 쏠리면서 훈풍이 돌고 있지요. 경기 민감주의 회복, 해외 수주 기대감, 그리고 견조한 실적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부장님께서는 경기 민감주의 회복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이기도 하고요. 유가의 급락에서도 좀 기인했었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IT 섹터와 철강, 조선, 건설, 화학, 정유 섹터 모두 다 경기 민감주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오르는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내수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GS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 외에 건설주와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억제책을 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수도권 쪽에서는 개발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부담이었었던 매출 부담이었었던 이런 부분들,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에서 좀 발주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해외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매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약했더라면 일정 부분 기회의 가능성이 생긴다라면 주가도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에서 중동 쪽에서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수주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라고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수 견인력을 가진 지수 관련주들의 좀 회복세 이런 부분을 좀 도모해서 보신다라면 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대신에 손절가는 확실하게 41,500원 정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손절선만 잘 지켜주신다라면은 변동성 보일 때 한 43,000원 이하권 내지는 43,000원 중심으로 해서 조금 모아두시면은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부분이 한 48,000원에서 5만 원 부분까지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도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 그리고 부진한 내수 업종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수 업종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죠. 온라인 사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 박진희 부장님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할인점 성장 둔화 가능성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리스크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2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흘러내렸고요. 지난번에 저점 17만 9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루씩 더 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이미 그런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저가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도 워낙 좀 바닥이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SOC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쓴다라면은 소비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가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사게 되는 뭐 이런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도 주가 자체는 바닥을 찍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SSG.com 온라인 쪽이죠.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 과연 50% 이상, 뭐 60%까지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이다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마트한테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마트 같은 경우 손절선 한 18만 원대 초반 정도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19만 원대 아래권에 내려온다라면은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세는 충분히 좀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이마트를 봐주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 22만 원, 23만 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대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8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수가 적정한 가격대로 보시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행점의 박진희 부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여러 이벤트를 앞둔 한 주의 시작,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 속에서 국내 지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이만은 회복하며 지금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코스피가 1.26% 오르면서 20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93% 오르면서 67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시장도 1.39% 상승하면서 2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을 보일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원화 가치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원 10전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112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1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부터 따라가 보시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조금 누그러들면서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는데요. 오늘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꽤 들어옵니다. 지난주 2,000선을 밑돌았던 코스피 다시 빠르게 회복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후장에도 1%대 상승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3% 오른 2,036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12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후장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10억 원 팔고요. 지금 개인도 1,864억 원 매도세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계속 2,259억 원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보죠. 오늘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차 전지와 엔터주 등 이 다른 성장주 쪽으로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시가가 아무래도 지수는 고가이다 보니 음봉을 띄지만 그래도 1%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67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94% 오름세입니다. 그럼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와는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11시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위로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81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는 340억 원 좀 매도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535억 원의 매수 나타납니다.
남은 선물 사물무 지수도 따라가 보죠. 선물 지수를 체크해 보면 오늘 확실히 대형주가 좀 강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260선을 회복하면서 1% 넘는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오전장에 나왔고요. 264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도 2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을 보시죠. 외국인은 매수량을 오후 들어서 조금 줄이고요. 기관은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물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26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 쪽에서 1,41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636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주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이 오르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S 2019 개막을 이틀 앞두고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 3% 넘는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상승, 네이버도 오늘 증권사 인수설이 나왔고 또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4.3%, 4.7% 오르면서 13만 원 선 회복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3% 가까이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엔터와 2차 전지가 확실히 강합니다. 바이오가 밀리지만 이들 종목들이 지수를 좀 상쇄시키는 중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3% 하락, 신라젠도 0.69% 하락합니다. 반면에 CJ E&M이 3% 넘게 오름세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포스코캠텍도 4.4% 오름세, 펄어비스도 1.8%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1위 종목입니다. 5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20만 원을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금 빠르게 21만 원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8.2%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낙폭이 과했던 쪽 화학주도 보겠습니다. 석유 화학주가 대체로 잘 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 유가 상승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계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웅진에너지와 대한유화, 후성, 카프로도 2차 전지 쪽으로도 함께 묶이면서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카지노주에 비해서 눈에 띄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2.54% 오르면서 2만 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역시 하나금융투자 선등금융센터 송동현 FA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업종들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석유화학 업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화학 업종 중심으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석유화학주들 전반적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사실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던 업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낙폭이 심했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역시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그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가 불거지면서 역시 이것이 실적에도 반영이 됐고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지금 기대치보다 현저히 못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이 하향 조정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지금 바닥권을 암시해주는 그런 시그널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PBR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저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만 해도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원재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 역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로 인한 원재료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로 또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지금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싸진 상태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충분히 배당 증액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더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빠져 내려가기는 점차적으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 정책을 펼치면서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 국면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래쪽으로에 대한 하방 경직은 거의 지금 확보해 간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다소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소폭이지만 반등을 지속해주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업종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비금속 관련주도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 쪽의 비금속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은 비금속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 퍼센트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 업종이 모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비금속 업종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캠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캠텍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 종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지난 영업일만 하더라도 19만 7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오늘은 거의 7%대 강한 반등을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듯이 이렇게 시황의 영향을 크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포스코 캠텍이 대표적으로 이 비금속 업종의 코스닥의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의 방향이 비금속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선은 4.28%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전반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지금 2차 전지도 이제는 어떤 작년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업종이었다면 이제는 실적과 시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흐름은 좋다 하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실적 장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시황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도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국영 GNM이 이제 6%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남북 경협주를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주 워낙 종목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영 GNM 역시도 남북 경협주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약한 경협주의 약한 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지금 최근에 경협주에 대한 수급이 워낙 다양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영 GNM 역시도 같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시멘트 쪽이죠. 시멘트 쪽이라서 건설업과 영향이 깊긴 하지만 역시나 경협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흐름 자체가 오늘 전반적인 시황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이 비금속 업종 내에서는 경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또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소를 물색 중인데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협주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시장이 모처럼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국면이다 보니까 증권 관련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모처럼 증권주 강하게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에 따른 이 주가의 연동성이 과거에는 많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이요. 과거만큼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따른 연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이외의 수익이 이제 많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PF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자회사라든가 다양한 사업 부분에 대한 그 매출 기여도가 확산이 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 BK 브로커리지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 주가 역시도 굉장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이 컸었죠. 네. 작년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증권주 중 하나고요. 그 반대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폭 역시도 굉장히 깊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의 그런 비둘기적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증권주 역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에 어떤 나타나는 작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이제 2019년 연간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부동산 경기 역시 화랑을 맞이하면서 이 부동산 PF 쪽의 실적이 대부분 좋았었는데 이제 네. 앞으로는 각 증권사별 이 딜 소싱이라고 하죠. 어떠한 물건을 따와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좀 선별적인 증권사들에 대한 좀 매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로 한국금융지주 매출의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이 부동산 PF 쪽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배당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매출과 순이익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메리츠 종금 정도 이 두 회사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저평가 메리트 있는 상황이니까요. 충분히 눈여겨보셔도 좋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가 예전처럼 지수 흐름, 주식시장의 흐름과 아주 높은 연관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증권주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혹은 특징적인 업종들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다 보이고 있는데 일단 2%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넥슨GT 그리고 넷게임즈 이 두 종목이 거의 하나는 상한가고 하나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넥슨의 매각 영향이 좀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코스닥은 펀디멘탈적인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매각 이슈 이런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의 상승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넷게임즈나 넥슨GT가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그런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각 영향이 워낙 크고 지금 그 전반적으로는 어떤 코스닥 시장의 큰 모멘텀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단순한 그런 상승 흐름들이 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넥슨GT도 최근에만 하더라도 약 70% 가까이 올랐고 넷게임즈 역시도 지금 급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 넥슨 관련된 매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넥으로 시작되는 이 게임주들은 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게임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죠. 펄어비스도 2.76% 좀 대형주 중에서도 좀 상승 흐름을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검은 사막 시리즈 이 게임이 지금 현재 신작 모멘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라든지 북미로의 어떤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판호를 좀 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게임주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근데 전반적으로는 장세가 좋다 보니까 게임주 역시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게임주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확보된 그리고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넥슨GT는 넷게임즈는 너무나 급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피하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장 후반 들어서 또 급등을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넷게임주도 지금 22%, 25%, 넥슨GT는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이고 두 번째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에 따른 또 투자 유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 사실 오늘 그거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반등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거든요. 제약바이오 좀 살펴볼까요? 네, 증시 격언에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라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오늘 사실 이 얘기가 딱 들어맞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오늘 한 번 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기술 수출. 네, 네. 작년 11월 얀센과 1조 원 넘는 기술 수출을 터뜨린 데 이어서 오늘 길리어드사와 지금 8,800억 가량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초가가 제일 거의 고가였었고요. 그렇죠. 이후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한 흐름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 힘이 약해지는.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 그리고 한독, 코오롱 티슈진, 제넥신 이런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강후약의 네. 흐름을 지금 동일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 역시나 지금 이제 1월 7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오픈이 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장 초반에 이것이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이런 패턴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일례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일날 장 초반 제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 주가가 상당 기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었고 이러한 대형 기술 수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로 계속 네.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자 8,800억 가량의 기술 수출 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의 매출 인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계약금이 150억 가량이고 나머지는 이 마일스톤으로 각 단계별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회계 장부상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은 더 먼 훗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단기적 이벤트로 받아들여서 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겠고요.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동일한 지금 흐름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주요 호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차익 실현의 계기로 지금 작용하는 이런 흐름들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추세적인 우상향의 흐름은 계속 이어서 가겠지만 이러한 단기적 그 기술 수출의 모멘텀은 어떤 뉴스의 오픈으로 인한 차익 매물의 지금 빌미로 계속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오픈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좀 뭐가 올랐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또 워낙 또 고점에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동안의 주가의 상승이 뭐가 있었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5년, 10년 향후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요. 특히 이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러한 이제 기술 수출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이제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이벤트를 넘어서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실적 발표로 인한 그 회계 장부상의 이익으로 이제 인식되는 그 시점이 확인될 때 한 번 더 크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에 또 특징적인 업종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컨텐츠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 있습니까? 네, 오락문화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역시도 2.69%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은 위지역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 1월 달에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신규 상장주를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코스닥 그 3월 감사 시즌이 예정이 돼 있죠.
이 3월 달에 굉장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특히 유의를 하시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잘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감사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거나 이런 우량주에는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위즈윅 스튜디오입니까? 신규 상장주. 네, 그렇습니다. 네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재밌는 부분은 이 VR이라든지 AR 등 CG 기술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회사입니다. 종합 네. 미디어 제작 업체입니다. 요즘에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한국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형식의 드라마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과 VR에 관련돼서 이 드라마를 네. 함께 적용해서 보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고 네.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좀 수요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초록뱀 등등도 등 흐름이 좋은데 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그런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 쪽과의 어떤 개방, 한한령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수출 모멘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글로벌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도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엔터주 영향까지도 같이 퍼져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역시도 굉장히 잘 보셔야 네.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주나 컨텐츠 관련주들은 뭐 작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연초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동반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가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줍니다. 각각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7선, 671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 상승이네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1.3%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가릴 것 없이 지금 고르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 위주로 순매수의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좀 고르게 지금 장 들어오고 있는 종료 상황이다. 5분 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가총액 4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IT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 그리고 0.8%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피인수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4.3%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네, 지금 일단 상황이죠? 밝힌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네. 있고요. 삼성 SDI 역시도 오늘 8%대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석유, 화학주 그리고 이제 오늘 제지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특징적이겠는데요.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던 섹터 중 하나인데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제지, 신대양제지를 필두로 모두 다 일제히 지금 급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종도 작년에 좀 비상을 해주다가 하반기에 좀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상승폭 자체가 워낙 크기도 네. 했었습니다만 아직 작년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면에 있어서는 지금 월등하게 실적이 좋게 네. 나온 상황임을 감안을 한다면 네.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업종이 역시 은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의 흐름이 지금 최근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은행이 5%대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약보합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최근 흐름세가 좋지 못한 모습인데 역시 최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약화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하면서 이 은행주들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장 한풀 종료 꺾이면서 3분 최근 약세 전입니다.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상승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줍니다. 1.12%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개인만의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네, 이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6%로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역시도 지금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개인만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이 상승을 하면서 기관이 그동안 장을 좀 받치기 위한 그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이 상승하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들을 전반적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계속적인 주도 업종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하게 못 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종, 2차 전지라든지 뭐 게임 컨텐츠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도 업종들이 특징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CS 2019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5G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경협주 등 이런 흐름으로 지금 주도주들이 좀 편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계속적으로 집착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한양이 그렇게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네. 것은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서 다른 업종으로 주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러한 이 장 순환매 종료 과정들을 1분 잘 전입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에 입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전 업종들이 좀 좋은 수급들이 유지해주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그런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본다면은 아직까지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를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수 흐름은 이러한 상태에서 좀 더 FOMC의 어떤 네. 영향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점검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좀 시황 부분들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1월 7일 월요일장에 마쳤습니다. 주말 동안의 미국발 호재와 함께 양시장이 오랜만에 오전부터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다가오는 CS 행사와 관련한 기대도 나왔던 하루인데요. 오늘장 전기전자 업종이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3%대까지 빨간불을 키웠고요. 양시장의 상승과 함께 증권 업종도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3.4%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반등과 관련해서 화학업종 역시 반등을 했고요. 이외에도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 또 철강금속, 남북 경협 쪽에도 상승분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업종은 은행 업종입니다. 3% 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연일 기관 매도가 지속 중인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깊게 빠져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서 2차 전지주 순환매가 뚜렷했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4% 가까이도 빨간불을 키워갔고요. 넥슨 매각설의 계열사 주가가 오늘 다시금 급등했습니다. 게임중과 디지털 오락 업종이 2% 빨간불 마감했고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에도 다소 순환매가 꽤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흐름이 좋았지만 제약 관련해서는 다소 아쉬웠던 하루입니다. 제약 업종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0.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3%대 오름폭 속에 오늘 견조한 수급도 함께
이어졌고요.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화학업종 내에서는 LG화학의 오름폭이 꽤 견조했습니다. 3.7%대까지 강세장 이어갔고요. 정유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SO일 오늘 3인방이 함께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SO일은 4%, 또 SK이노베이션 3% 가까이 올랐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가 8%대까지 가까이 상승폭 이어가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부는 상승 반납하면서 하락으로도 전환했습니다. 헬스케어는 0.4%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신라제는 0.6%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또 엔터주는 반면 견조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견조하게 빨간불 강하게 4%대까지 이어갔고요. 또 반도체 장비주 대부분이 반등했던 가운데 고영도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습니다. 6% 넘는 빨간불 속에 마쳤습니다. 월요일장 지수 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2거래일 연속 상승장 지켜주면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037선 1% 넘는 상승 속에 마감했고요. 2050선 고점 밑까지도 장중엔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코스닥 이틀 연속 1%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672선에서 마감했고요. 67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장중에 고르게 유지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천억 원 넘게 장중에 집계가 됐는데요. 동시호가 기점으로 1,600억 원대로 매수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동시호가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하면서 558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관 수급이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120억 원 동반 팔자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양시장이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 데 대한 화답의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새해 들어서 이틀 오르고 이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낙담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한번 다지게도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파월 의장이 보내주신 그 비둘기의 힘을 한번 보여준 하루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역시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거의 날마다 굉장히 널뛰기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 다시 협상이 1월 7일부터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대응해주는 것이 맞겠고요. 선별적으로 살펴본다면 역시 지금 단기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 5G 관련 섹터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아직 수주 잔량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조선주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올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지금 코앞에 임박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대응해주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대근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FOMC의 파월 의장의 역시 그 발언이 역시나 그 시장에 좀 안정적인 투심을 끌어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같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흐름은 다소 좀 불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도 좀 그 경기의 어떤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지금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언제 또 변화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시황이 제가 어렵다 했습니다.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무역 분쟁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부터 조정을 받은 이유는 바로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측이 실패를 한 거고요. 이런 영향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또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황이라서 네. 일단 지수 관련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장세를 보신다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CS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일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이라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수급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중심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네.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줬지만 두 분 모두 확인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인할 사항들 그리고 업종 중심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범위를 좀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해서 5G 관련주로 SK텔레콤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그 하부단에 있는 장비업체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진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통신 장비 5G 이 함체 부분에 있어서 좀 우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 그리고 CNC 장비 규모 부분에서 좀 탁월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이나 노하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지금 생산 효율성이 지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규모의 경제를 지금 달성을 해서 수직 계열화까지 지금 갖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지금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중국 통신 장비사에 대한 지금 보안 이슈가 점차 이제 커지면서 글로벌 통신사들의 이 장비사 교체에 관한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향후 이제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여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신다면은 지금 5G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고점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접근하기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네, 이 정고점 가격을 충분히 지금 한번 넘어설 수 있는 잠재 모멘텀은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2주 정도 연속 SK텔레콤을 제시를 해주시다가 오늘은 장비입니다. 서진시스템 그러니까 5G 쪽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송동현 팀장님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개별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 네. 건데 아주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일단 차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전 저점 구간에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 4일 날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좀 나왔다 보여집니다. 이때 사실 자율주행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DA 테크놀로지 하면은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하지만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5G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관련된 기술 구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CS 2019에서도 아마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자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자율주행 쪽에 어떤 맵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또 에스모와 또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저점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은 타임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이 DA 테크놀로지의 어떤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쪽에 가장 대장인 종목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넥스트 칩을 한번 보신다면은 넥스트 칩이요? 네, 넥스트 칩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아마도 5%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넥스트칩과 5.8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그 시점 자체 거의 전고점을 뚫으려고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내일도 강세 흐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자율주행의 대장 업종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이 좀 따라갈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DA 테크놀로지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하기에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서진 시스템 각각 DA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선물 옵션 자, 두 장 분과 종료 마감 전략, 3분 내일 시장 전입니다. 전략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and welcome. 네,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의견과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1%대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주말 미국 시장 이제 급등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일단 이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장중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주식을 사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뭐 주식 오늘 좀 상승에 좀 많은 그 동력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중후반까지 사실 계속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나마 이제 그 장 끝 무렵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그 소극적인 흐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는 협의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갈등이 더 나빠질 가능성, 악화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적으로 단기에 금방 또 해결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관망 심리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미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 가능성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간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선물 측면에서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감 역시 같이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낙폭이 많이 컸었던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군들 중에서 특히 이제 IT 쪽이나 정유화학, 정유업종 그다음에 화학업종 이쪽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뭐 사실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 잘 아시겠지만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 올랐고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받은 어떤 기술적인 반등 수준의 판단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시키면서 이를테면 오늘 배터리 가격 상승 부분이 조금 오늘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친다면은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향후에도 그럼 내일도 같이 비슷하게 좀 적극적으로 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단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여전히 조금 적극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것이 많은 시장 환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시장 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일단 상당히 가장 큰 이슈죠.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IT 업종이나 장비 부품주들 영향 관련해서는 일단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 컨센서스도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뭐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선반영된 부분들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큰 변동성을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들이 일단 북미 회담 관련해서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진행 기대감이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 실제로 어떤 이슈, 이를테면 뭐 일정이 어떤 확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또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또 과거에도 그런 뭐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제약바이오주도 사실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JP모건 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조금 움직임이 좋았지만 실제로 날이 닥쳐오면서 주가가 좀 약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정 매매 관련된 어떤 수급적인 그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이 좀 빠졌고요. 이게 경기 민감주 대 경기 방어적인 종목군 해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주일태 주가 흐름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친다면 역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보유한 종목군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수급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흐름들로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많이 빠진 종목군이 일단은 뭐 가장 접근하기 좀 편하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 치더라도 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측면보다는 역시 이제 좀 짧게 아직까지는 조금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혹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범위 좁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LS 산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S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사업 관련해서 배전반이나 뭐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철도 뭐 신호 시스템이나 빌딩 자동화 뭐 시스템 제조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그런 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는 그 지주사인 LS가 한 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북미의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불리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 일부, 그러니까 사업부 인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6,025억에 영업이익이 526억 정도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이제 연간으로 보시면은 예상 매출액이 지금 뭐 FM 가이드에 보시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뭐 연간 매출액이 2조 한 4,600억, 69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 2,180억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실 그다지 이렇게 전망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지만 LS산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실적 부분이 3분기까지는 조금 뭐 괜찮게 나왔다 치더라도 4분기 이후 이제 1분기까지도 전망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을 좀 이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전방 산업이나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의 해외 매출 감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 우선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이 뭐 계속해서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길게 빠진다라면 이런 측면을 지금은 뭐 상황에서 LS산전을 뭐 이렇게 염려하실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이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한 9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난 3년간의 평균 PER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뭐 가격도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부분에 좀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LS산전이라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는 LS산전 살펴봐 주셨네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전반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3시에 마감한 니케이 같은 경우는 2%대 상승하면서 2만 엔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비롯해서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크게 안도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이 시각 현재는 0.71%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진행되고요.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 발표 등의 호재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532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올해 개장 첫 거래일부터
폭락했던 일본 증시도 모처럼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뉴욕 증시 폭락 등 각종 악재의 변동성이 컸었지만 오늘은 앞서 얘기한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다시 2만 선을 회복했는데요. 전일 대비 2.44% 상승하면서 2만 3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브렌트유 모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럴당 47달러, 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내 시장 마감한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내비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115원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5원 90전 내리면서 1118.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앞둔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현물 시장과 동반해서 1%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1.53% 상승한 262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개인이 뚜렷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현재는 800억 원까지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오후 3시 10분경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2,800억 원까지 매도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700억 원까지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내일 주요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일정 알아보시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한국에서는 11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24차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되겠습니다. 또 유로존에서는 유로존 경제 전망과 12월 경기 체감지수가 발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공급관리협회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죠. CES 2019도 개막하고요. 또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오마이 주식입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종목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글로벌 호재 연발하면서 코스피 2000선을 회복을 했고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매년 1월에 오르는 종목,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탁론은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